이번 시간은 4장 XML과 자바의 세 번째 강의로 지난번 강의 시에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 소개하지 못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스트링 클래스와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클립스 화면을 보면 지난번 강의할 때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없는데 이 프로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임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밑에 existing 안드로이드 코드 into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워크스페이스 밑에 레이아웃 샘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이클립스는 이클립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주노와 같은 버전이지만 사실 버그가 존재합니다. 이는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에러라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되었을 때는 OK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임포트해서 맨 위에 있는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의 제너럴 밑에 있는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다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가 온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XML 레이아웃을 열겠습니다. XML 레이아웃 화면 내 그래피컬 레이아웃 화면을 보면 이전에 설정한 테마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기본적인 화면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면을 구성할 때 가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실제 실행되면 원래 우리가 구성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레이아웃으로 변경시켜야 XML 문서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이 XML 문서라면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고 메시지 내용을 보려면 맨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경고 메시지는 하드 코딩 스트링이라고 하여 레이아웃에 직접적으로 문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경고 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하드 코딩으로 하여 직접 OK라는 문자열을 갖다가 레이아웃에 직접 입력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XML 문자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캔슬은 레이아웃 캔슬로 입력을 하였고 OK는 레이아웃 OK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레이아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워닝 메시지는 내용이 좀 많은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14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포지트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의 위치가 오포지트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OK 버튼과 캔슬 버튼이 서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또 하나의 변경된 사항이 기존과 같이 OK 위치와 캔슬 위치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했던 방식에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OK 버튼과 캔슬 버튼이 위치가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서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OK와 캔슬의 순서 변경은 느낌상 한 손으로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를 때 캔슬보다 OK 버튼을 더 많이 누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오른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위치를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고 메시지를 삭제하려면은 위에서 U에서 XML 레이아웃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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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레이아웃을 누르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에 버전 14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프로그램에서 XML 레이에서 수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워닝 메시지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레이아웃을 크로즈 시키고 다시 레이아웃을 부르게 되면은 해당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은 주로 XML 레이아웃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한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3개의 워닝 메시지는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발생되는 워닝 메시지입니다. 해당 변수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워닝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워닝 메시지는 텍스트 필드에서 인풋 타입과 힌트라는 것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워닝 메시지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힌트와 인풋 타입을 갖다 입력 안 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항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시면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힌트가 들어가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에 대한 문제인데 인풋 타입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많은 종류의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내용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려면은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레퍼런스라고 해서 위젯 밑에 텍스트 뷰 클래스를 선택하고 그 아래 XML 속성 부분에서 인풋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나타난 화면과 같이 많은 종류의 인풋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를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화면상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화면상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되지는 않지만은 실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나타나는 가상 단말기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는 인풋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책에서는 별도로 파워포인트처럼 다양한 종류의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뉴메릭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이 있는데 예스를 입력을 하면은 아까 보았던 인풋 타입 중에서 뉴메릭이라고 넣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이클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와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바 책 가운데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에 관해 언급한 책은 없습니다.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바에 대해 상당 수준 와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XML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나 리소스의 문자를 만들고 또한 XML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가공하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메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바와 XML은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과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원래 자바는 외부 시스템과의 문자 교환이나 인터페이스 목적으로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차라는 변수와 같이 연속되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바에서
서로 다른 언어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시스템과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문자를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바에서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보면 자바 랭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스트링 클래스와 스트링 버퍼 클래스 그리고 NIO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차 버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XML과 자바 간의 문서 교환을 하기 위해 자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트링 객체가 아닌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안드로이드 텍스트 패키지로 별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트링 클래스는 UTF-16이라는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XML은 UTF-8을 유니코드로 사용합니다. 자바에서 마크업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에 따라 자바에서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마크업 문자를 표현하게 되는데 XML로 내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마크업 문자는 ASCII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UTF-8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XML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의 사용 없이 마크업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XML과 자바의 차이점, 스트링 클래스로 생성된 객체는 문자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변경금지 문자, 영어로 immutable text라고 표현되는 수정 불가능한 문자일이 됩니다. 자바에서 스트링 객체를 변경금지 문자로 만든 이유는 멀티테스팅 환경에서 언제든지 문자를 수정할 수가 있고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문자의 변경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자바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제공하지만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XML은 언제든지 문자를 수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바와 XML은 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버퍼라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스판드라는 인터페이스와 스판드 스트링, 스파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파너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안드로이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파는 한글로 기간 또는 폭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서로 맞춘 문자 서식, 문단, 이미지 정보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스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자 형식을 변경시키기 위해 버퍼에 넣어 가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 객체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는 그 아래에 있는 스트링이란 변수와 서로 다른 번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XML 요소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에디트 텍스트 변수는 화면에서는 인스턴스화된 위치에 대해서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해당되는 주소를 변수에 할당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뷰 클래스는 화면에서 자료를 읽을 때는 getTex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getText 메소드는 액티비티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인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며 반환되는 객체는 차 시퀀스 객체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화면에 출력시킬 때는 setT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setText 메소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텍스트뷰 버퍼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뷰 버퍼 타입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텍스트뷰 클래스의 setText 메소드는 디폴트로 버퍼 타입을 normal을 사용합니다. normal은 XML 문자 내 입력 시 소스 문자가 마크업 문자라면은 차 시퀀스 문자열로 반환이 되고 아닌 경우는 일반 스트링 객체의 문자열로 반환이 됩니다. 버퍼 타입이 스패너블은 마크업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출판한 REST 프로그래밍이란 책에서 텍스트 뷰 요소에 이미지를 입력하거나 HTML 문장을 넣어서 이미지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에디터블은 에디트 텍스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바의 스트링 객체와 달리 읽고 쓸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헬로 월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예제와 동일하게 스타일드 텍스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나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더 추가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크기만 커지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리소스의 낭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으로 들어와서 텍스트 뷰의 크기를 매치 페어런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비티 위치를 좀 잘못 입력을 했는데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카피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처음 나와 있는 텍스트 뷰만 XML 레이아웃에서 직접 출력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바 프로그램에서 수정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부여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차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크업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 시퀀스를 사용한다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위에서는 getT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차 시퀀스로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두 번째 문장은 getString을 사용하여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문장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에디터블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였을 경우에는 XML 레이아웃에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아무런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난 화면을 보면은 레이아웃에 작성된 화면과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나타났고 실제 출력한 내용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만 테마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화면 때문에 흰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타난 화면을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은 강조 부분에서는 강조가 나타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의 차 시퀀스를 사용한 부분에서도 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독하게 스트링 객체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크업 문자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역시 정상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XML의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스트링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강조 부분이라든가 마크업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화면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 사용 목적과 함께 에디터블 클래스와 텍스트 뷰 클래스에 대한 차이를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는 5장 화면 구성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